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11월의 마지막 날,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야, 이제 올해도 한 달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냐.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제이비. 왜요? 나이 많다는 소리 들어요. 맨날. 예, 넘어가요. 예, 아무튼. 이 하나님, 종배님, 흥 하세요. 우리 집 공주도 콧물 나면 흥합니다. 훌쩍 코 먹지 마세요. 방송하다가 코 풀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아, 네. 풀면 안 되나? 촌철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좀 시원하게 풀면 좋을 텐데.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제 앞에 그러니까 소리 나가지 않는 버튼이 있어요. 네. 누르고 훌쩍은 되는데 응. 흥은 좀 그렇지. 네. 아니 그래도 뭐 이 하나님은 또 하시라고 하니까 다른 분들이 또 양해해 주시면 또 할 수도 있죠. 예. 네, 새벽 긴급 재난 문자에 좀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이비 안 놀라셨어요? 갑자기 저도 놀랐죠. 네, 그래서 무슨 일이야 하고서는 후다닥 봤었는데 오늘 오전 새벽 4시 55분에 경북 경주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뭐 서울은 거의 실시간으로 기상청에서 문자를 받았던 것 같은데 경북도와 경주시가 지진 발생 30여 분이 지난 뒤에 지금 재난안전 문자를 발송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휴, 그것도 논란이고 지금 진앙지가 경주 동남동 19km 지점이라고 지금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그 진원의 깊이가 12km. 근데 경주에 뭐가 있습니까? 수많은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 뭐가 있습니까? 방패장이 있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른 게 그거거든요. 그렇죠. 아유, 뭐라고 그래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은 다행히 뭐 안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새벽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뭐 예. 또 다른 소소한 피해들이 지금 접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큰 피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예.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 ENT가 신청한 YTN 최대 주주 변경안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유진이 방송 미디어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없고 명확한 사업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방송 공적 책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무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전체 회의가 끝나자 이동관 위원장은 언론 장악 논란을 의식한 듯 탄핵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는 엄격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사전에 처음부터 공언을 했었고 어떠한 경우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일이 없습니다. 함께 안건으로 올라온 을지학원의 연합뉴스 TV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권 역시 보류됐습니다. 박준영 을지재단 이사장이 수천 회의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았고 투기 의혹이 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됐는데 을지학원은 방통위의 보류 발표 직후 연합뉴스 TV 인수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네, 지금 알권리님이 보류했네. 탄핵 위기감일까요? 라고 했는데 어쨌든 심사를 그동안 좀 서두른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왜 이런 결정이 나왔을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민주당의 공언에 따르면 오늘 본회의에서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상정을 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만약에 본회의를 통과하면 방통위는 사실상 올스톱 돼버립니다. 그래서 말이 좋아 보류이지만 몇 달 동안 그대로 그냥 묵혀버리게 된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인데 이걸 우려해서 사실은 심사 속도를 엄청 높였다. 가속 페달을 심하게 밟았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급정거하는 거잖아요. 급정거. 그 배경을 안 살펴볼 수가 없는데 과연 뭘까?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을 의식해서 그랬다면 이렇게 애당초 어제 보류 결정이 나오기 전에 그렇게 서두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 그거보다 다른 면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한 구절을 읽어 드릴게요. 심사위원회는 변경 신청을 승인하는 내용의 종합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방송의 공정성, 공적 책임 실현, YTN 발전을 위한 투자 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않고 재무적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도 비중 있게 제시하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밑줄 쳐야 되는 게 비중 있게입니다. 비중 있게 제시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일부 심사위원들이 아주 강한 톤으로 태클을 걸었을 가능성 아니면 그 상당수의 심사위원들이 반대의 의견을 표명했을 가능성을 뜻한다고 해석을 하는 게 상식일 겁니다. 그래서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기가 쉽지가 않았다. 방통위 차원에서. 부담을 느꼈다.
이렇게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심사위원회 내부에서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 이런 태도가 왜 나왔을까? 전 이걸 봐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22일로 시침을 돌려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민정 의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사위원들에게 경고성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만약 심사위원들이 방통위의 위법적 졸속 심사에 들러리 역할을 한다면 이 또한 사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자, 고민정 의원의 발언 중에서도 밑줄 쳐야 되는 것은 사법적 책임입니다. 제가 왜 여기에 밑줄을 쳐야 된다고 보느냐? 자, 이전 방통위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이 불거졌고 어떻게 됐습니까? 방통위 직원은 물론이고 심사위원장에게까지 사법의 칼날을 들이댔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이런 일이 재현되지 말라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바로 심사위원들이 이게 TV조선 건의 재탕이 만약에 발생을 하고 거기서 내가 걸리면 이라고 하는 만약에 우려를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사위원회에서의 기류를 읽어야 되는 힌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이런 목소리가 그냥 한두 명의 일부 극소수 목소리로 그냥 치부하고 넘어갈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2인 체제의 방통위에서도 땅땅땅 의결을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추정도 일단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까루님이 비중 있게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건 뭐 제가 조금 전에 한 거라면 그 이제 그 눈치라고 하는 뭐 단어도 성립은 되긴 되죠. 네. 그리고 HBYI님이 방통위 심사위원 2명 아닌가요? 해주셨는데 지금 방통위 심사위원은 2명이 아니죠? 2명은 방통위원이고요. 그렇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고 심사위원은 따로 꾸리게 돼 있습니다. 네. 외부위원들까지 외부위원들 해서 되죠? 9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원래 이 누군지는 공개를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군지는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또 궁금해지는데 네. 어제 여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민주당이 탄핵 추진의 주요 명분으로 보도채널 최대 주주 변경 졸속 심사를 꼽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보류 결정은 야당의 탄핵 명분을 일정 부분 희석시키는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런가요? 근데 지금 그 제 기억으로는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가 쭉 열거되어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건 저 뒤쪽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 소추 명분을 희석시키는 데에는 제가 볼 때는 약간 함량이 그러니까 그 충족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어떤 분석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령님이 보류가 아니라 원점 재검토하기를 바랍니다. 급하게 졸속으로 처리할 일이 아닙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좀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고요. 네. 오늘 국민의힘이 지금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렸다고 해요. 네. 그래서 오전 11시에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해서 본회의 대응 방안들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JB가 얘기했듯이 민주당은 오늘 탄핵안을 올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는 또 김진표 의장이 본회의를 열기로 결심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늘 열고 또 내일을 안 연다는 것은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방향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국회도 시선 집중해야 될 것 같네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경찰에 경쟁 후보 측에 비리 수사를 시켰다는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이 일었는데요. 5년여 만에 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공적 기능을 이용했다며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백원호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송철호 캠프가 경쟁 후보 측근의 비위를 황운하 전 청장과 청와대에 전달했고 청와대가 다시 이를 경찰에 수사하라고 이첩한 점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당사자들은 수사 청탁은 없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고요. 법원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하고 피해자에 해당하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윗선을 거론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임종석, 조국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재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어제 1심 판결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판결이 만약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5점이 찍히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무엇을 표방했냐면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표방했던 정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유죄로 최종 확정이 된다면 반칙을 저질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표방했던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어떤 정권적 정체성에 금이 간다라는 이야기로 연결이 될 수 있지만 확정 판결이 아닙니다. 일단 어제의 판결은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일단 쉼표만 찍고요. 또 한 가지 오늘 3부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조금 전 뉴스 리포트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윗선으로 임종석 전 그러니까 비서실장도 지금 지목을 하지 않았습니까? 임종석 전 실장의 입장을 좀 직접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네. 여기서는 좀 다른 각도로 이 장면에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하나 뭐죠? 1심 결과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완승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더불어 호재이기도 합니다. 왜? 자신의 억울함이 입증됐음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울산과 자신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 다시 말해서 울산에 계속 있어야만 되는 이유를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지금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어허. 그렇죠? 근데 행보가 좀 이상합니다. 왜요? 김기현 대표는 애초 어제 그러니까 선고일인 어제 관련 기자회견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취소했다라는 네. 지금 보도가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당 관계자가 기자회견 취소 사실을 전하면서 그 이유를 뭐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법원의 1심 선고 내용보다 아무래도 당무감사 결과나 김 대표 거취 표명 여부에 관심이 쏠릴 것 아니겠냐. 이런 지금 말을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궁금해서 물어볼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움직임에 깔려있는 의미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여기서 뉴스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OBS가 전한 내용인데요. 이건 좀 사실관계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하여간 보도가 나왔으니까 일단 전해드리면 한 혁신위원이 전한 내용인데 오늘이 바로 D-Day입니다. 무슨 D-Day입니까? 당 지도부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정식 요구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혁신위원이 전하길 3선 이상 중진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 요구 대신에 경선을 실시해야 한다고 내용을 변경해서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이에 대한 답변 요구 날짜도 못 박지 않기로 했다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후퇴네요. 아울러 혁신위원회도 조기 해산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OBS가 전했는데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뭐 설령 사실이 아니고 애초대로 불출마 험지 출마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크게 봐서는 저기 뭐 다를 거 없다고 보는데 어차피 이게 혁신위원회 마지막 요구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나기는 잠시 뒤에 그치고 그 다음에 나올 말이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세월은 약이겠죠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호. 그렇게 유야무야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이렇게 진단을 하면 굳이 이 길목에서 김기현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자신의 거취에 대한 기자들의 집요한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연출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어차피 시간은 내 편인데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뉴스도 만약에 사실이라면 연관되는 뉴스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 버틴 자가 승리의 시간을 맞는다. 그런 거죠. 네. 한 혁신위원이 이제 한겨레 이런 말도 했다 그래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오늘 혁신위에서 내는 안건이 마지막이라는 뉘앙스를 비췄다. 네, 그러니까. 네, 당 주류가 받아들이지 않는데도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안건을 기계처럼 내는 거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거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혁신위가 결국 이렇게 힘없이 그러니까 문을 닫게 되는 건가요? OBS가 전한 대로 험지 출마 불출마를 명식으로 요구하지 않고 경선을 실시하라 만약에 이런 요구가 아니라 애당초 험지 출마 불출마를 또 요구했다 손 치더라도 이게 혁신위원회의 마지막 요구사항이라면 결과는 똑같을 거다. 왜? 지도부가 답변을 미루면 그때 혁신위원회가 다시 혁신위원회 이름으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죠. 왜? 해체해버리면 땡이니까. 어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토토로님이 결국 혁신위가 혁신을 못하고 주류에 굴복하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아무튼 오늘이 여러모로 오늘 참 중요한 날입니다. 정치권에. 그러네요. 네. 국회에서 눈을 뗄 수 없겠네요.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 나온 김에 당무감사 결과를 두고도 여러 말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당무감사를 벌인 끝에 전국 46곳 22.5%의 당협위원장들을 내년 총선 컷오프 그러니까 공천배제 권고 대상으로 분류했다는 소식은 이미 전해졌어요. 또 이 46명과는 별개로 개인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보다 현격히 낮아 문제가 있음을 권고할 10여 명의 당협위원장들이 있는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영남권 현역 의원이다라는 뉴스도 어제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무감사위원회 핵심 관계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영남권만 따로 타깃으로 당무감사를 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프레임이다. 영남권은 당내 의원 지역 비율대로 많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짚을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 뭘까요? 영남권에 그러니까 당원 의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뭐 많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도 성립이 돼요. 맞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영남은 구조적으로 이렇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 자, 영남에서의 국민의힘 당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따라서 당 지지율과 개인 지지율의 차를 평가의 주된 잣대로 삼아버리면 셀럽 의원이 아닌 한 피해가기가 어려운 게 영남 의원들의 숙명이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짚을 점은요? 사실 이게 관전 포인트인데 앞으로 펼쳐질 국민의힘 안팎의 풍경화는 대체로 이런 것일 겁니다. 아무개가 명단에 포함됐다더라. 라는 카더라.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아무개가 돼버린 의원의 필사적 생존기도 아마 펼쳐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풍경이 무엇과 맞물리게 되어 있느냐? 이준석 신당과 맞물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아무개가 돼버린 의원이 셀프 구명 방법으로 전 그러면 나 이준석 신당 간다? 라고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가든 안 가든. 그렇게 으름장을 놓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더불어 이준석 신당은 최종 결과가 어찌 됐든 간에 그 과정에서 주목도가 또 올라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자,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가 뭐냐?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이 되는 거다. 당무감사 결과라고 하는 게 어떤 장면을 연출할 것인가를 그려보면 이제 게임에 서막이 오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한편 국민의힘 원내에서는 수도권 당협위원장에 대한 물갈이를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또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총선의 최대 접전지가 수도권이잖아요. 네. 근데 수도권에서 경쟁력 없는 원내 당협위원장을 교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떨고 있는 분들 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당무감사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게 영남이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 당협위원장들을 교체해야 된다는 것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상이 지목되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옛말에 모든 걸 이야기하는 건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는 거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호.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누구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당무감사 결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46명이라는 숫자가 나왔고 10여 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지목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카드라가 나올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대응 움직임을 안 벌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공천 되는가 보고 나서 공천 탈락하면 그때 움직인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불복이 돼버리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움직이려면 그 전에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상황 돌아가는 걸 봐가지고 눈치껏 그게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꿈꾸는 소녀님이 컷오프 한 다음에는 누구를 꽂는 걸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이 빈자리를 누가 차지할 거냐? 결국 대통령 측근, 용산 출신들이 남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제 뭐 대체적인 분석이 이제 낙하산 부대가 이제 강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